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의 모토이죠.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할 고정 출연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박시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예, 두 분 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님들이시죠. 예, 곽훈 코치님 요새 뭐 면접 다니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저번 주에 면접 모 금융기관에 한 4일 동안 와. 4일 동안 전에도 한번 모 사기업에 네. 뭐 한 며칠 동안 면접한다고 출장 가셨었는데, 네네네네. 아 이번에도 이렇게 긴 면접이 있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채용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또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네. 요즘에 또 절차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네,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내부 임원,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한 50%, 외부 직원이 반드시 50%가 들어가야 되는 게 공공기관 룰이라. 네. 특히 공공기관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채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죠. 네, 네. 자기 그 뭐 간부들 자녀 먼저 뺏고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니까. 네, 그런 걸 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삼촌 찬스, 삼촌 찬스, 뭐, 큰아빠 찬스 뭐 이런 거 차단해야 되니까. 곽 코치는 이제 그런 면접관으로 가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질문들을 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가면 일단 블라인드 요즘에 블라인드 면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말자. 그러니까 가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전 정보 없이. 사전 정보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도 안 봐요? 얼굴은 봅니다. 아, 얼굴은 보는데 다른 정보가 없이. 개인 정보가 없어요. 아, 어느 대학에 이름도? 네, 이름도 없어요. 왜냐면 왜냐면 이름이 있으면 유추할 수 있잖아. 또. 아, 김씨. 네, 예를 들어서 씨 뭐 이러면. 우리 친구가 야, 이름도 어디 없어요? 지원했는데 이름이 뭐야? 이런 또 유추할 수 있으니까 이름도 없고요, 성별도 없고, 성별은 보면 알지. 네, 학교도 없고, 학교는 정말 중요하죠. 네, 지역도 없고, 사는 곳, 지역. 거주지. 네, 거주지. 그러면 사람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만 와서 앉아 있고 이름표도 없어요? 번호로만 있어요. 지원번호로만. 번호로, 지원번호. 네, 그래서 지원번호로 부르죠. 그럼 그리고 이제 순전히 이제 그 자리에서 묻고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자기 소개서는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는 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준 게 뭐 여태가 최고의 성과가 뭐였는지 쓰세요. 뭐 포부가 뭔지 쓰세요. 장래희망이 뭔지 쓰세요.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양식에 따라서. 네. 자기 소개서에다가 뭐 제 삼촌이 변호사고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네요. 안 됩니다. 자기 지역을 드러내든가 드러내든가 인적사항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바닷가 일어나서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럼 부산이지. 부산 갈매기. 자랐다. 그러다가 옆에만 남동공단 뭐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럼 인천이네. 인천이죠. 그런 게 써 있으면 서류 전형에서 걸러요. 그럼 빠져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든 블라인드 면접에 충실하려고 그런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힌트 주는 것도 이게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재밌다. 그 사병. 그러니까 병이죠, 병. 군인.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군 경력 이런 걸 쓰면 군 경력인데 근데 여자분들도 가시잖아요. 사관학교로 가는데. 그렇긴 하죠. 근데 병, 뭐 예를 들어 통신병 이런 거는 다 그냥 일반 병이에요. 남자예요. 남자야. 네. 여자 하사관들은 이렇게 좀 하사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뭐 분대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그 장교 직급을 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신병으로 근무했을 때 이렇게 쓰면 또 탈락이에요. 야, 그럼 뭐 쓸 게 없네. 면접 보기 위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학 친구들이 신입사원 이제 지원하면서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소서도 돌려가면서 한번 보고 그런 게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거 보니까 나에게 어떤 역량이 드러나 보이냐. 자기들끼리 이제 모의 면접도 자기들끼리 하고. 근데 대학에서 취업 지원 센터에서 또 그런 것도 지도도 하고. 야, 그러네.
박시영 코치님 전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또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많은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지난번에 서울의 M 교회. 네. 네, 거기는 어떤 일로 가셨어요? 아, 거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이렇게 10주차, 8주차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 시니어 멘탈 코칭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하나 하고요. 또 그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합원들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해서 지역에 교육을 한달지 아니면 돌봄 서비스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저희 지역 활동 멘탈 코칭 지역 활동가 양성 과정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 멘탈 프로그램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전 미팅하고 왔습니다. 예, 예. 우리가 주로 수원에서 활동을 하지만 가끔 서울에서도 하잖아요. 아 이제 서울로 연거지를 올려야죠. 서울에 이미 예, 테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서울의 일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법무보호복지공단 네. 그 기관에 이제 우리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재소? 교도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출소하면은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길을 갔다 왔어요. 네네. 거기도 이제 멘탈 코칭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소자, 출소자 본인들도 필요하고 네. 가족들도 필요하고 그쵸. 가족 중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네네.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예, 예, 예.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걔들을 이제 기가 죽지 않게 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멘탈도 필요하고 갔는데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거기 만난 분들도 진짜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얘기하셨고 내일 당장 교육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세상이 참 예.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부자 멘탈이에요. 굉장히 부자 한번 돼봅시다 우리. 원합이죠. 예. 그래서 부자들은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멘탈을 가지면 또 보통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근데 마음은 부자인데 박근 코치님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요즘에 그 신문 읽어보니까 네. 부자의 그러니까 조건? 얼마 정도 있어야 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10년 전에는 30억 정도였는데 네. 지금은 현찰로만 현찰로만. 현금으로 자기 가용할 유동할 수 있는 부동산은 현찰로 아니고 빼고 예. 50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억.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도 오늘 알아보자고. 이미 틀렸네 우리는. 아니 아니에요. 그거 수지 살아가지고 안 돼. 강남 뭐 옮겨야 된다니까. 맞아요. 요즘 부자들은 뭐 강남에 월세로 산다면서요? 아니 그게 진짜 실감이 되는 게 뭐냐면 10년 전에 제가 아는 후배가 8억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이번에 29억에 팔았거든요. 그 정도 10년 돼야 돼. 만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증권회사에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산업 분석가로 근무를 하셨고 지금은 투자자문회사 대표로 계신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특별히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들도 있죠. 네. 주식시장과 어디를- 코인시장과 삼성전자권 팔아야 되고 그렇죠. 테슬라는 사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코인 시장은 어떤지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노래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죠. 아바의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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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잘 계시죠? 예, 예, 예. 이렇게 전화로도 뵈서 반갑네. 우선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를 좀 부탁할까요? 예, 저는 그 94년도에 대우증권의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해가지고 25년간 애널리스트로 근무했고요. 2019년에 그 글로벌 채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GB 투자자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 네. 94년부터 25년간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으면 많이 했네요. 네. 올해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예. 워낙 스트레스가 쌓여 가지고. 네. 그리고 평가를 해서 어. 일정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 계약을 안 해줍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렇구나. 네. 이게 매년 평가를 받아서 일정 수준을 예. 올려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저희 뭐 증권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평가를 하지만 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그 보고서의 퀄리티라든지 정확성 가지고 이제 설문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펀드 매니저 수가 한 900명 정도 되니까 좀 신뢰가 높다고 좀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형사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5위 안에 들지 못하면은 계약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몰랐는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되네. 우리 김 네. 대표께서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셨다는 사실. 네네. 예. 저 교수님 밑에서 제가 인사 제 과목을 들었다는 또 사실. 예.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는 뭐를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는 이제 크게 그 투자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일반 기업을 분석하는 인제 그 소위 말해서 인제 종목을 담당 또는 업종을 담당하는 인제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가 있고요. 근데 이제 투자 전략 쪽으로 보면은 인제 그 주식 시황 또 전략 또 전체적인 흐름. 네. 그다음에 또 이코노미스트가 있고요. 쪽에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 뭐 조선업, 자동차 업종, 뭐 뭐 스몰캡 요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 대표께서는 주로 인제 큰 걸 봤어요? 아니면 업종을 다뤘어요? 저는 이제 두루 했는데요. 투자 전략도 했었고 그다음에 스몰캡 뭐 지주회사 뭐 한 20년 있다 보니까 두루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인제 오랫동안 증권회사에 계시고 이게 기업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 부자들도 보셨는데 네.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하나요? 글쎄 인제 그 시대마다 쪼끔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인제 90년도에는 직장인들 사이에 인제 10억 만들기 클럽이 인제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현찰 10억 정도만 있으면 부자 대열에 인제 합류할 수 있다고 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요. 최근에는 인제 좀 그 기준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은행 KB죠. KB에서 그 1 년에 한 번씩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제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자 기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니까 그 현금성 자산을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게 인제 최근 설문을 보니까 인제 50억 정도는 있어야지 인제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요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제 여기에는 인제 부동산 같은 자산은 인제 따로 그 그래요. 부동산은 빼고요. 네. 오직 인제 현금성 자산이 한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 그러면 인제 은행에 넣는 현금하고 주식, 채권 네. 그런 겁니다. 이런 거래. 야. 뭐 부동산까지 벌써 이거 꿈이 멀어져 버리네. 예. 부동산까지 합하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다. 아이고, 한숨 소리가 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해 봐야지. 그럼 1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투자 자문사고 인제 저희한테 인제 맡기는 기준이 한 5억 원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인제 한 100억 이상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인제 판단이 되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도 꽤 되고 그렇습니다. 뭐 그쪽에서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자들 100억 이상 뭐 몇백억도 몇천억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부자들은 조금 뭐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는 주로 멘탈을 얘기하는데 그 멘탈 측면에서 혹시 다른 게 있으면 일단 보면은 저희 고객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좀 집요한 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집요하다. 예. 어떤 음. 것에 이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가지면은 범위를 넓혀서 그리고 인제 깊으면서도 다양하게 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편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AI다. 네. 그러면 그 건성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네. 깊이 파고드는군요. 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인제 전문가 뺨치는 수준까지 인제 그 수준을 인제 끌어올리시고 전문가 뺨치는 수준까지 네. 올라간다.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대해서 인제 확실히 인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후에 인제 투자에 나서고 계시는 걸로 인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상대적으로 실패 확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볼 노력을 많이 하네. 네. 그렇기 투자는 이제 다 연구 검토를 거치고 확신이 선 다음에 한다 이거죠? 네네. 그렇구나. 네. 이제 기업 애널리스트로 일하면 또 기업 분석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 많은 부자들 투자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네. 기업 경영하는 경영자도 만나실 텐데 네. 이게 제대로 경영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경영자는 좀 어떤 점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기업 탐방이란 거를 가서 실제 기업이 인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는데요. 저 음. 같은 경우는 기업 탐방을 가면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도 뭐 미친 척하고 좀 들어가서 음. 사원들 근무하는 분위기도 좀 보고요. 또 심지어는 인제 화장실 같은 데도 가 보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무실 분위기가 검소하면서도 인제 잘 정돈된 곳이 소위 알짜 기업들이 많고요. 음. 화장실 같은 데도 인제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이 된 기업들이 인제 에 대부분 또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과거에 보면 겉모습만 좀 번지르르한 그런 회사들이 또 있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역시 보면 인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인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음.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사례들이었는데 상장해서 갑자기 인제 돈방석에 앉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인제 흥청망청하다가 인제 조용히 사라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음. 분들도 보면은 겸손하면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인제 합리적이면서 그다음에 주변에 좋은 인재들을 또 끌어모으기 때문에 회사도 인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되네. 네네. 그래서 투자 자문회사에서 인제 기업을 분석할 때 주로 재무제표만 보고 이렇게 숫자로만 분석한 줄 알았더니 화장실에서 정보를 탐색하시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알짜라는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인제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뭐 이런 것 회사 분위기가 예 어떤지. 예 그런 것도 저희가 인제 또 보게 되고 또 지금 음. 인제 말씀하신 대로 오너에 대한 평가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오너들이 겸손하다." 네. 좀 인상적이네요. 네네. 그렇게 찾아가면 직접 이렇게 대하는 모습도 그렇게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그래요? 보통 인제 저희가 인제 오너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는 사실 드문 경우고요. 음. 이제 IR 담당하시는 분 만나는데 인제 어쩌다가 인제 기회가 되면 또 오너분들하고도 직접 또 대면하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역시 인제 잘 되는 회사들의 경영자들은 좀 도전적이고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독선적이기보다는 경청할 말은 또 경청하면서 경청도 하고. 네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우리가 지금 출연자가 두 분이 더 있어요.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세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자 멘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이제 경영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네. 그런 그 부자들을 보면은 네. 부자들은 진짜 행복한가요? 아니면 행복한 부자가 따로 있을까요? 어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은 인제 없는 거보다는 행복하죠. 근데 인제 저희가 볼 때는 돈이 있다고 전부 행복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저희 고객 가운데 인제 자산가들이 특히 인제 많으신데요. 특히 뭐 예. 돈에 자주 오르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하셨지만 뭐 음. 되면 지금도 인제 새로운 부를 찾아서 계속 또 고군분투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네. 물론 인제 그러셨기 때문에 인제 부자가 되셨을 거라고 인제 생각은 되지만 그쵸, 그쵸. 우리가 인제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네.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음. '삶에 대한 통찰을 할 시간이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인제 부를 일군 가운데 인제 주변을 돌아보시는 여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인생 자체를 즐기시면서 또 나이 음. 걸맞는 처신을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해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인제 실천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분들이 인제 많아질 때 예. '우리 사회도 소위 부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쵸. 저희가 부자 하면은 좋은 이미지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꼭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좀 잘 살기 위해서 돈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예전에는 돈에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었었는데 아이들이 크고 장성하니까 더 돈에 대해서 쪼끔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인제 노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 나이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본주의 사회이니만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제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고 또 네. 인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이런 것들 음. 점점 인제 피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제 지금 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건 준비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인제 평균 수명이 한 90 대까지도 인제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런 것들이 더욱 인제 절실하게 인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 돈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인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네. 세 번째는 인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요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인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 종잣돈을 모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종잣돈은 얼마 정도를 저희가 지금 종잣돈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 뭐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네. 분은 5천만 원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네. 분은 100억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이런 종잣돈을 모을 동안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보셔야 되고 책도 네. 보시고 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런 돈이 모이면 나눠서 인제 투자를 인제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느 한 곳에 인제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네. 피하셔야 될 게 사전에 공부 없이 누가 돈을 벌었다 하고 뭐 특정 그쪽 이제 매동매매하다가 예. 투자자로서 인제 소위 말해서 꼭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최근에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네. 뭐 부동산도 뭐 기획 투자 이런 데 인제 음. 경우가 있는데 네. 고런 거는 쪼끔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투자도 사실은 이게 재능이거든요. 그쵸. 예 공부해서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재능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가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 그 종목을 직접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저희 같은 이제 전문 대표님을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종잣돈을 마련하고 또 끊임없이 하다 보면 또 그 간접 투자를 할 경우에도 누가 잘하는지가 또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이제 그 간접 투자를 대표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그 소위 트랙 레코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 어떤 식으로 그 투자를 했다는 게 쭉 우리가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제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요즘은 그 조기 이런 "경제관념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네. 경제에 관한 그 책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요즘 주식 투자 경험을 이렇게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쪼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경제관념에 대한 조기 이제 영어라든지 수학 그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이미 이제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런 개념을 이제 충분히 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미국은 이제 초등고 교육만 받아도 우리보다 훨씬 그 경제 개념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음. 또 그러므로 해서 또 보다 좀 자립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네. 이런 교과 과정에 하루빨리 이러한 개념들을 좀 도입을 하는 게 좀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초등학생들이 인제 바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음. 그 어느 정도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좀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네.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에 이게 저 증권회사 앱이 다 깔리기 때문에 네. 진짜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은 그 진짜 공부 안 하고 네.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주식 투자가 곧 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게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만약에 인제 장기 투자로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걸 좀 그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시험 삼아서 인제 우량주 한 주 정도 이렇게 네. 적으로 수익이 어땠는지 한번 뭐 1 년이나 2년 뭐 5년 있다 한번 좋다. 뭐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네. 오늘 인제 이렇게 경제관념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제 옆에 이 네.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곽훈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잠깐 네. 인사만 나누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해리안 윤소환이라는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예, 두 분 가수가 부른 노래 돈이 안 모일 때 듣는 노래. 이게 제목이에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자, 요즘에 이게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의 공약이나 뭐 공화당이 상하원 다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네. 인해서 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 많이 분석해서 TV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저희는 아무래도 글로벌 그 채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서 나온 자료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인제 본 그 흥미로운 자료가 1932년 이후 2020 년까지 그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주가 흐름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 주가는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약세로 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처음에는 약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강세로 마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이었는데 트럼프도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선 초기에는 주가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아마 그 미국 내 산업 및 그 기업의 그 보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 당선이요. 그렇죠. 결국 이제 미국 기업들만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실제로 2018년에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피해를 입은 국가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멕시코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러한 그 일이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지금 그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그 한국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그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의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면 사실 한국에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예, 결국 그 중국과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포지션이 점점 이제 애매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그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까 그 우리의 그 주력 산업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쪽에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한국 주가가 좀 답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 공화당은 강세였다가 약세로 끝나고 민주당은 네, 약세도 강세로 끝나는 그 패턴을 또 일단은 보이고 있는 거네요.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네. 자기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하고 이게 1932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한번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염두는 두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대표님도 네, 네. 부자신가요? 네? 배급 기준. 네, 대표님도 부자신가요? 왜냐면 아, 저는 부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네, 예, 이게 만들어주는 매니지먼트 해주는 분들도 부자일까 이게 되게 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그 대표님은 증권회사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시고 지금은 투자자문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좀 관리하시고 좀 푸시는 그런 기법이 있으세요? 저는 뭐 장 끝나면 뭐 다 잊어버리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개인적으로 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림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림은 뭐 화가 수준까지 가신 건가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원래 그 경영학과는 갔지만은 원래 이제 미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제가 이제 40대에 결심을 하고 그 회사에서 몰래 이제 홍대 미술대학원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아, 회사 몰래요? 네, 그 네. 운 좋게 이제 합격을 해서 회사 몰래 한 2년을 다녔습니다. 그 홍대 미대 석사 출신이시겠네요? 네, 네, 아, 전공은 아주대에서 경영학 전공했고요. 네. 그 대학원은 홍대에서 이제 미술로 석사했는데 네. 그래서 전시회도 여러 번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제가 2008년부터 개인전을 했고요. 최근까지 해서 한 12번의 개인전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보고 이제 해외에서도 기획전 출품 제의가 와서 뭐 베를린, 뉴욕, 베니스, 뭐 밴쿠버, 파리 등에서도 이제 전시를 했고요. 아, 그러시군요. 내년 그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수원 영통에 있는 영성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명성 갤러리요? 네, 여기서 이제 13번째 개인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시간 아, 많이 좀 관람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수원이니까 또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러면 대표님은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대표로 불려지는 게 행복하세요? 아니면 화가로 불려지는 게 행복하세요? 아, 화가로 불리는 게 행복하죠. 아, 그러세요? 네네. 그 그림이 팔리면 더 행복하겠네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네, 부자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군코치님 그 특별히 종목에 대해서 물어볼 거 없어요? 나중에 공부를 삼성전자 너무 궁금하고요. 이 삼성전자 얘기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뭐 지나치게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렇지. 지금 사야 되네. 근데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게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좀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HBM 쪽에 이제 진작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HBM. 네, 반도체도 보면 이제 범용만 생산해가는 이제 수익이 과거처럼 안 나오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냥 코앞까지 쫓아와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만큼 좀 헝그리하지가 좀 않아 최근에 뭐 인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관리 쪽 위주로 기술 쪽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 찍고 좀 터닝하려면은 외국인의 그 순매도가 좀 멈추고 외국인이 이제 다시 사줘야 되는데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자사주 10조 방안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주주들에 대한 제스처인데 그거보다도 역시 기술에서는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한테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그 세계 그 주류가 지금 AI 쪽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쪽을 단시간에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느냐 그쪽에서 어느 기술력으로 어느 정도 그 간극을 줄이면서 과거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주가 많이 빠졌다고 사고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증권사 다니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 거는 외국인들이 볼 때도 이게 좀 뭐 단순히 이제 뭐 선물과 연계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좀 우려가 있지 않나. 과거처럼 네, 삼성 경쟁력의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좀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때 이제 주식은 살아나겠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코인 얘기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코인 투자.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인도 보면 최근에는 어떤 금의 대체제로서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뭐 별난 사람들의 뭐 투기마당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그 미국 그 증시의 ETF로 상품이 편입이 되면서 점점 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최근에 그 세계적인 IB들에서도 보면 코인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그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뭐 올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산의 어느 정도는 코인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큰 힌트가 됩니다. 그 대표님의 그림은 이게 수묵화예요, 그죠? 수묵화는 아니고요. 네, 어떻게 되죠? 그냥 페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제 그림은 이제 침묵을 주제로 하는 이제 비구상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침묵을 주제로 하는 비구상화다. 네. 근데 이제 그 재료가 캔버스 위에 이제 한지를 세 겹 정도 바르고 그 위에 이제 먹선으로 해서 그 돌가루를 붙이기 때문에 정신이 구현된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한지에 큰 붓으로 한일자 쭉 하나 그어놓고 땡. 그다음에 큰 바위덩어리 하나 그려놓고 땡. 근데 거기 가만히 그 그림을 보면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 마음을 빨아들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노리는 게. 그래서 증권에서 애널리스트 그림하고는 완전히 반대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스님들이 그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많이 스트레스 해소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일단 사실 이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게 사실은 그 머리로서 계속
그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미술 작업은 이게 이제 반노동입니다. 거의 노동입니다. 몸으로 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제 육체적인 노동으로 해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은 노동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돈 문제로 고민하시는 우리 보통 사람들, 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누구나 다 경제적으로 그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이제 인간의 욕망일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보면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대박을 꿈꾸기보다 소박한 삶 속에서 이제 저축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면 부자는 그 부자가 되기까지 물론 이제 본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운이 작용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렇게 재테크에 목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부자 되는 대박을 꿈꾸지 말고 저축하면서 소박한 생활로 행복하게 살자. 네. 요 증권도 투자 자문 30년 경력에서 나온 지혜시네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통에서 그 전시할 때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좀 증권회사에 실감 있는 얘기 좀 들었어요. 네. 공화당이 집권하면 초반에 올라다가 나중에 떨어진다. 네. 이거 재밌는데 갖고 오지 뭐 얻은 게 소득이 있습니까? 일단 부자가 되려면 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네요. 음. 하나는 종잣돈, 종잣돈. 하나는 운. 운.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 참. 종잣돈, 근데 운 그 사이에 또 그런 게 두 가지가 공부가 있어도 필요해. 공부를 공부. 하라고 그렇죠. 그랬어요. 공부가 또 공부. 필요하고. 예. 공부. 운은 나중이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 일 하면서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다. 아,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네요. 박세우 교수님은 뭐 저는 어떤 게, 그 경제 공부가 진짜 아, 필요하다라는 경제 거. 공부. 왜냐하면 아무리 종잣돈이 있고 돈이 있어도 이게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운이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큰 돈을 버는 데는 확실히 운이 필요해. 그렇죠. 예, 100억 되는 사람들 그냥 100억 그렇죠. 되겠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죠. 하이 리스크 근데- 하이 리턴. 예, 근데 그 종목을 샀는데 물론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파고 해주겠지만 그게 또 오르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걸 보고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 아,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4만 원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4만 원짜리 삼성전자는 생각도 못했지. 그렇죠. 예.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오른다는 것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HBM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HBM이라는 그 기술력 그 하나 때문에 삼성전자가 힘들거든요 지금. 네. 이제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죠? 네, 그러네요.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의 그 신문 기사 보고 얘기하셨잖아요. 가끔코치가 10억 얘기했었는데 10억에서 30억, 30억, 50억, 네. 100억. 100억. 그러니까 이제 억대 부자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100억대 부자 이렇게 써야지. 억대 부자는 억대 부자가 아니네. 근데 1억 자체도 요즘 모으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예. 특히 청년들은 그렇죠.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군인들이 급여가 또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부대 내에서 적금도 많이 들고 네.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코인이나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이제 뭔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문제는 이제 필요해요. 초등학생들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주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초등학생들도 한 주 정도 삼성전자 어려우죠. 투자해놓고 삼성전자 기사 나면 계속 보게 하고 이런 교육용은 좋은데 네. 예, 그 이상은 좀 어렵겠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고 네. 대학생은 공부를 진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식 투자를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때 이제 2000년 초반 때 신입사원이었을 때도 선배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주식에 담은 100만에다 넣어라. 그래야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 흐름을 안다. 흐름을 안다. 네. 어릴 때부터 시키면 아무래도 공부가 되겠죠. 저는 경영학과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보라고 하지만 경영학과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서울대 조선공학과 교수인데 그 조선학과 교수님은 그 학생들한테 조선공학과 학생들한테 조선회사 배에 관련된 뭐
조선회사라든지 조선 관련 엔진회사, 조선 관련 상사 이 주식을 꼭 사라고 그런대요. 네. 그래야 이제 동향을 알게 되고 네. 자기가 만들 배의 네. 가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추상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숫자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작과 다니면 전자 주식을 사야 돼. 그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네.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삼성전자 50만 원어치를 사줬대요.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니까 그걸 뒤져봤대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억 단위로 돼 있더라. 예. 분할도 하고 막 그 올라가고 장기 투자, 네. 가치 투자 아주 좋은 예네요. 네, 오늘은 부자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한번 좀 얘기를 더 좀 나누기를 하자고요. 네네. 예,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하의 노래 부럽지 않아 듣겠습니다. 2주에 뵙겠습니다. 네.